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2월 9일 부산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독병권을 잘 잡고도 조합이 안 되네요. 이상하게 조합이 안 되고, 또 UCC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또 마필도 빼가면서 마치 강타가 일부러 못 맞춰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고전을 했어요. 이게 북병마를 왜 이렇게 잘 잡고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이상합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월드장 대가리 놓고 그 UCC 시간에 신규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드려놓고도 또 현장에서 2번을 빼는 바람에 이게 왜 뺐냐면 최범현이하고 이제 임기현이하고 연대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걸 또 5번 야우선샷이라는 또 강력한 대가리까지도 자르고도 들어갔는데 그게 58,800가 나왔잖아요. 끝장승부처에서 그런 거 하나 그냥 뭐 방어에도 그런 걸 하나 맞춰줬어야 되는데 진짜 그 경주 딱 끝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경마가?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부터 안 맞아버리면 희망의 일도 안 가질 텐데 복병만 잘 잡았어요. 지난주에 축도 잘 세웠고. 근데 이상한 이만큼 뭐 안정적인 배당 그런 거밖에 못 맞히는 거야. 뭐 그런 거 맞춰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디 강타가 그런 경우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짜증은 나고 그냥 이상하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저 원래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이제 청계사라고, 저쪽에 평촌 쪽에 청계사라고 해가지고 저쪽 청계 쪽에 있어요. 병원호수 앞에 그 건너편에. 그래가지고 이제 청계사를 다니는데 제가 주중에 청계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게 불공이 좀 모자라서 그러나? 아니면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 왜 이렇게 안 맞지? 이상하다. 공부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저 공부 많이 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분석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를 치는 거 보면 아시잖아. 텍스트를 양도 많고 또 분석을 해보는 것도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마음을 좀 비웠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담을 갖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가 쉬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새롭게 좀 마음 먹었어요.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 편하게 갖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복병관을 잘 잡고도 적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늘은 적중 내역도 없고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겠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쓸 것도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핑계지. 이게 무슨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게 드릴 말씀 아니잖아요. 진 사람도 있는데 뭐 나 안 된다고 뭐 이거 변명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인간적인 게 안 통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고 갈 거고, 저를 뭐 외면하신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돌고 도는 거거든. 경마라는 건 돌고 도는 거고, 저도 몇 개월씩 잘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거 잘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니까, 고배당도 많이 맞히고 하니까 저는 저배당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승부처 같은 경우에 저배당을 선정을 하면 잘 맞힐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배당을 안 하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승부처로 기피하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는 경주를 골라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아직도 그걸 못 버려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제 색깔대로 가려고 합니다.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뭐 매출에 대한 그런 거 갖고 연연하지 않고 제 색깔대로 그냥 가볼 생각이에요. 자, 각설하고, 자,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은 격주 시행이 되잖아요. 뭐 서울이 하고 이제 쉬면은 이제 부산 제주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격주로 시행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도 이번 주는 이제 부산 경마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후반부에 기수 오픈 챔피언십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의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부산의 기수들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서울의 기수들이 이제 부산 내려가서 세 경주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오픈 챔피언십이라고 해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각심도 주어지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아무래도 야리초도 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와 최선을 다해서 이겨드리겠다는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주구장창 터지는 흐름은 아니지만 하루에 3-4개 경주는 분명히 터지니까, 그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터지니까 그런 경주를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이 신망한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필 자체가 뭔가 다 2%가 부족한데 사실 이제 이런 경주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데뷔전을 치르는 5번 빅토리 브라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데뷔전을 맞이해서 선취해주 모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이제 9월 30일 날 뛰고서 이제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병력란을 보니까 큰 병력이 없어요. 큰 병력이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일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휴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5번 빅토리 브라운이 능력 발휘를 하는 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당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9번 성산질주인데, 성산질주는 데뷔전 때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고 종반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2전째는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3착을 왔는데, 이 마필은 사실 이번에도 한 번 더 잘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데뷔 이후에 2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을 보여주든지 추임력을 보여주든지 또 둘 다 보여주든지 이런 마필들이 뭔가 싹수가 있다고 늘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마필들이 그만큼 능력 신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9번도 되는 마필인데, 다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 격차가 심할 때, 이럴 때는 빠다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퐁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가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9번도 팔리고 11번도 팔리겠죠. 11번도 이제 데뷔전 때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능력 보여줬고 주행검사 때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되는데 9번 성산질주도 굉장히 빨라요. 9번 성산질주도 빠른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 이제 성산질주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외곽에서 넘어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1번 스웨이브도 충분히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빅토리 브라운이 당의 현장 상태가 좋다면 저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체중만 많이 늘지 않는다면.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9번 파초 이력이란 마필입니다.
뭐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행검사 시 순발력 및 추진력이 우수하고 종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우수해 데뷔전 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9번 8초 1년만 모바일 경주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2라운드. 가만히 놓고 보니까 충만호는 7번 대호 축제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충만하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에서 뭐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강타가 능력 분석에 있어서는 1인자입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능력 분석에서 제가 제일 나아. 그런데 물론 뭐 0코나 4코나 화롱타임 뭐 3코나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3코나 4코나까지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대에 와서 뭐 선두권이 도착을 하면 선두권이 무너진다. 내지는 선두권이 버틴다. 이런 기초적인 거는 사실상 능력 분석의 일부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능력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는 아니거든. 그러면 능력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부분은 마필이 충만을 잘 세우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능력 분석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만 선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그래도 1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세냐 이거 세냐 이렇게 놓고 보고 예를 들어서 경마를 2방 이내에서 때려라. 축소하고 2방 이내에서 때린다 그러면 제가 등수 안에 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한수변에서는 무조건 제가 높으니까 제가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마라는 것이 한두 경주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17, 18경주를 하고 또 경마 분석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의 아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고 또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경마라는 것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ARS를 너무 길게 한다고 얘기 소문이라 가지고 그냥 저는 원래 30초도 콜뜨기를 안 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한 3명이 콜뜨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친구도 콜뜨기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콜뜨기가 대세인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짧게 하려고요. 한 2분 안에 짧게 하는 예상을 해야지 버틸 수 있다고 그러길래 콜뜨기로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좀 본 예상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 예상을 다른 전화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번호로. 그리고 콜뜨기 현장은 2분 안에 끝나는 거로. 무조건 이제 다음 달부터는 2분 안에 끝날 거예요. 아주 짧게. 저도 짧게. 더 잘하지. 더 잘하고 더 명료하게 하지. 근데 콜뜨기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예상이 길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앞으로는 저도 짧게 2분 안에 끝나는 그런 예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꿨어요, 이번에. 이번 이 경주는 그래서 7번 대호축제라는 마필이 있는데 2차에 걸쳐 이제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시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가만히 잡고 가다 결승승인반 채찍을 가하자 탄력이 양호했다. 전반적으로 잠재력이 상당히 있어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주폭도 좋고 생김새도 괜찮아. 그러니까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마다 복귀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어떤 선수는 이걸 최선의 말머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보는 선수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할 때 마필이 어떻게 뛰는지 주법이라든지 다리 바꿈이라든지 체형을 본다고. 그래서 이 마필이 장거리에 강하다 못하다. 그리고 다음 경주에 뭐 걸음이 늘어나겠다 안 늘어나겠다.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 보는데 뭐 왼채 가라채 찍을 냈다는 등 뭐 최선 추진을 안 했다는 등 뭐 안 갔다는 등 이런 식의 복귀는 안 한다는 얘기지. 그건 발전이 없어. 그런 복귀는 복귀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마추어들이 여러분 같으신 분들이 그런 복귀를 하는 거지.
프로들은 그런 붓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붓기는 진짜 기본적으로 가구 안 가구, 그거는 가구 안 가구는 예를 들어서 주로 빠르기가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시각이지 실제로는 그게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라는 걸 또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빠르기라는 거는 주로 빠르기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건조주로 이렇게 4개 부분으로 주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선행마가 빨랐다 느렸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주로 빠르기를 측정을 하는 거는 거기에 풍향이 들어가고 풍속이 들어가고 그 당일날 그 마필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확하게 하는 건데 경마 분석의 최고 분이 바로 주로 빠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빠르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애들은 사실 핸디키퍼 애들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로 빠르기는 실질적인 주로 빠르기가 아니다. 왜?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양호주로, 건조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입상률이 어떻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주로 빠르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경마를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경마가 어렵다는 얘기도 좀 가끔 듣기는 합니다. 제 경마가 어렵다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이런 그 UCC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경마에 대한 상식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을 또 경마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방법, 전개가 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마 방송이 다른 경마 방송보다는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뭐랄까 얻어갈 건 많다는 건 전 100%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아니 여기서 7번 대호축제가 좋고 3번 에그니스가 좋다 이런 게 뭐가 큰 의미가 있어. 다른 방송에서도 다 얘기해요 이거. 그리고 뭐 제게 100% 많습니까? 다른 방송 애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 마표를 왜 추천을 했는지 이런 방법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은 제주기차 이경주 역시나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8번 용춘일마입니다. 용춘일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두권이 빠르지 않고 이번 편은 느린 경주입니다. 그래서 8번 용춘일마와 같은 종반 뚝심이 우승한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8번 용춘일마와 10번 불사요정 이런 마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전계산 선행을 갈 수 있는 10번 미스 강자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버팅률이 있지만 이런 마필들이 끝까지 버팅기는 그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 역시도 종반 뚝심의 마필들이 선전의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개를 그린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경주는 앞에서 온다 그러면 172 이렇게 오는 거고 만약에 뒤에서 본다면 12번 신조대역을 넣고 베니어를 때려야 된다. 근데 앞에서 왔잖아. 저는 또 뒤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앞에 거를 세게 보는 사람들은 1번, 7번, 2번만 돌리면 된다. 그리고 뒤에 걸 세게 보는 나 같은 사람은 11을 넣고 9를 때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번, 7번, 12번, 9번이 이렇게 네 마리가 쪼르르 왔어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추천을 했고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개가 때론 능력이 우선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 전개에 답이 있는 거야 거기는. 그 경주는 전개에 답이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거를 어떻게 유출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RS 시간에 그 얘기를 전부 못하거든. 젊었을 때는 제가 했었어. 왜 그러냐면 말에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팍팍 돌아가니까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은 거 하니까 솔직히 좀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얘기를 못 해드릴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UCC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 그냥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듣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얻을 게 없는 방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 누주하다고 저는 방송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주한 건 가는 말만 얘기하는 게 누주한 거야. 그거를 다른 방송은 모든 방송이 전부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얻어갈 게 없는 게 그런 방송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 용암담이라는 마필은 지난번 같이 레이스가 빠르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레이스가 느리니까 이번에는 종말 뚝심에서 또 어차피 3차에 거쳐 데뷔전을 맞이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엔 된다. 12번 니치먼이라는 마필이 신마이지만 거름이 좋습니다. 주행검사시 초반 강하게 밀고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가만히 잡고 가다 강하게 밀어주자 탄력이 우수했다. 약간 주폭이 작은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걸음은 아주 좋다. 자, 그래서 1번 용암남과 12번 리치머니는 가져가고 싶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3파전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앞선이 약한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터지는 그림은 5번 미래의 전사가 안 오고 3번 선양호가 오는 게 터지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할까? 5번은 이번 경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인기마예요. 5가 미래의 전사가 5가 인기마인데 5가 오지를 않고 3이 왔을 때 배당이 터진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번 편성은 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뚝심형 마필들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번이나 5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거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축으로 세운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6번 용연약을 축으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편성이 흐름에 따라서 3이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터지면 3이 오는 그림이라고. 왜 올 수가 있어요? 앞선이 약하니까. 그 5는 선에 가도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이 오는 그림이 터지는 그림이고 5가 들어오는 그림은 안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3호 중에서 5가 대가리로 파괴되려도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건 어떻다? 불안하다. 확률 게임이라고 그랬잖아. 경마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월드장을 대가리 놓고도 이번 신규 강좌를 또라이처럼 빼기를 했어도 아는 건 많아요. 뭐 연대가 뭔지 이런 것도 전문가가 쪽팔리게 연대를 갖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 전문가의 자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연대를 통해서 마법을 조합하는 데는 필요해. 왜? 확률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둥이로 연대를 해서 뺀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용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지가 사먹으면 되지. 왜 남을 가르쳐줘.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냐고. 물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말에 관계하는 조교사나 기수나 관리사나 조교모나 이런 친구들이 가구 안 가구를 알기는 알겠지. 자기 작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간다고 해서 다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재벌로 살아야 되는 게 1순위가 조교사, 그 다음에 2순위가 기수, 그 다음에 3순위가 뭐 마주나 뭐 이렇게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벌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거든. 실상은 어때요? 힘들게 살아. 존나게 힘들게 살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일찍 옷을 벗죠. 왜? 부정경마로 해가지고 잘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경마가 되는 게 뭐야? 돈을 먹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부정경마가 되는 거야. 돈을 먹었어, 내가. 3천을 먹었는데 열심히 가져서 그 사람을 5천을 벌어줬어. 걔가 입다물지 절대 가서 얘기 안 해. 근데 3천을 처먹은 놈이 3천의 값을 못하면 부정경마했다고 꼰질러버려. 그 지도 처벌을 받고 약 올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그래서 걸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던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나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확률적으로 누가 접근을 하느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내용이 있다 없다는 저도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내용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듣고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월달부터 그렇게 해볼게요. 아는 마방 나도 이제 얘기를 하고 들은 얘기에 대해서 저도 썰을 풀게요. 그런 게 좋으시다면 저도 그렇게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었고 제 젊었을 때 그래도 강타가 옛날에 뭐 35점 앞에 뭐 나오기만 하면 맞춰드렸다 해가지고 뭐 35점 알만 나오면 그냥 핸드폰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 강타 거 들는다고.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저도. 그런데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자, 부산 사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오전장에 이제 1차 메인 뭐 이렇게 2차 메인 3차 메인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사경주는 그냥 준메인으로 잡았습니다. 5번 킹아이스입니다. 5번 킹아이스. 얘를 놓고 때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꾸준하게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부러질 수 있는 소질은 갖고 있다. 자, 그렇지만 행보 자체가 워낙에 좋고 또 근간의 경주 자체가 이제 1200, 1300에서 19원의 성장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경주력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예를 들어서 빠르다면 5번 킹아이스가 되겠어요? 안 돼. 불안해. 왜 그러냐면 얘는 어차피 선행력이 부족하고 뒷심으로 와야 되는 말이거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전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입상을 할 수 있는 기회야. 부러지지 않아. 그래야만. 그런데 5번 킹아이스가 이번엔 올 수가 있는 것이 선도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종반 뚝심 측면에선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이번 4경주에선 5번 킹아이스를 놓고 때리는 게 극락장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7번 제1여왕입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죠. 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군계 일학도 제주 경마에서 부러질 때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가는 거로 승부를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주만으로는. 왜냐면 성격이 포악하고 이게 갈지자로 이 다리가 퍼진다고 그러잖아. 힘이 벅차면 그냥 다리가 퍼져버리면서 뛰지를 않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뛰다가 쓰는 놈도 있어. 승질이 포악해서. 그래서 가는 승부는 제주는 지약이야. 그런데 안 가는 승부는 쉽지. 안 가는 승부는 쉬워. 제주 경마가. 그렇기 때문에 인기만을 가는 쪽으로 때리는 승부를 시키는 거는 야리 쪽에서 힘들어. 제주는. 안 가는 쪽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제1여왕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편성에서 뭐 당연코 와야 되는 말이다. 대가리다. 2번 절대자. 대끼리 팔리겠죠.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충만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1번 벨리드 에퍼트도 빠르고 7번 펄린도 빠릅니다. 그리고 1번 벨리드 에퍼트는 청해마의 김정욱 등짝이에요. 그리고 7번 펄린은 이천 등짝에 이 외곽이라는 단수는 불리함이 있지만 김정욱이는 또 이 울줄리 마방의 말도 좀 지고 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7번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등짝의 무게로구나. 또 7번은 선입도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도권에선 7번을 세게 보는 것이 극락장생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7번은 무조건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 담양 환호가 대가리 팔려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왜 정석이냐? 얘는 선입이 되면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종반 뚝심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린다면 당연히 6번이 대가리로 팔려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이 백야행을 자르고 가는 바람에 못 맞췄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받치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완벽한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얘네들보다 일본 백야행보다 더 센 추임마들이 있어 이번 경주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백야행은 받치는 조건으로만 가져가고 지난번 경주 때 추천을 드려서 맞춰드렸던 함성은 이번에도 한 번 더 세게 본다. 자, 그래서 놓고 때리는 마필은 6번 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예요. 6번 갈릴리오입니다. 6번 갈릴리오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나선화가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완전히 국산 5등급, 6등급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5등급으로 승급을 했잖아요. 승급을 했는데도 지금에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대가리를 충분히 넘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체중이 500kg가 넘어가면 좀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현재 490담아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에 김경민 마주가 준 거잖아요. 대성 목장인가? 무슨 목장이죠? 김경민 마주가. 부산에다 위탁위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김경민 마주는 이게 일조에다 말을 맡겼네. 일조에다 마기를 맡겨서 앞으로 이제 요건 관리만 잘하면 상당히 뛰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차원에서 일부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갈릴리오는 굉장히 좋은 말이다. 자, 여기에 이제 5번 노얄루비가 팔릴 것 같은데 얘를 대끼리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얘를 대끼리 따로 있어요. 그럼 당연히 5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메인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승부를 가져갔는데, 1번 우승예감하고, 4번 힘나래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물론 두 마필 모두가 선행 1변도의 마필은 아니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레이스 자체를 전반적으로 빠르게 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퍼지고 안 퍼지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레이스 흐름은 어때? 빠르지. 선행마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니까. 그리고 또 선입력을 갖고 있는 선행마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은 빠르다고. 그러면 정말 뚝심형 마필인 9번 성장주와 같은 마필들은 입상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어. 물론 앞선 이상 무너지고 중간 계층이 4구나 돌아서자마자 따버리면은 취입으로 막판에 9가 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인 거로 봤을 때는 9는 받치는 막고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7번 카이사르가 당연히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이 마필은 당연히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냐면 아까 그 부분, 그러니까 선입과 취입이 같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7번 카이사르가 충분히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축마냐? 축은 아닙니다. 축은 누구야? 배당마다. 그냥 대가리통을 놓고 때리는 놈이 배당마예요. 그 7번이 아닙니다. 7번은 그냥 단통으로만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놓고 때리는 거예요. 배당을. 그 조건에 부합한 마필. 전개가 최적 전개가 되는 마필을 놓고 때릴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 자, 부산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제가 이제 가끔가다 동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형, 사이즈가 있지. 좀 어디
저 스튜디오 가서 해요. 빰빠라밤 빰빰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때요? 그게 집에서 제가 저 여기 제 방이에요. 제 방에서 조용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뭐, 할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전부, 남보다 빨리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집에서 좀 늦게 찍지만, 옛날에 굉장히 빨리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다. 자, 이번 7경주는 아주 큰 구국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4번 새벽바다는 이번 편성에서 무조건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아마 당일날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근데 얘가 축이 아니야. 강타는 얘가 축이 아니야. 얘가 단통이야. 축만은 보병 가죽이 하나가 있어. 걔를 강축으로 놓고 때릴 거예요. 아주 큰 배가 아니지만 확실한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2두의 배당만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복승과 삼복승으로 활용하려고 2두의 배당만까지 가져간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견차 7경주.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제주교차 6경주부터 마지막 10경주까지 계속 승부처입니다. 어쩐지 앞에서 승부가 하나밖에 없더라. 야, 뒤에다 다 몰아놨어. 귀찮아서가 아니라 뒤에밖에 할 게 없어요. 앞에는 그냥 다 적중적중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는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고 뒤에는 그러니까 승부처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끼리를 맞히는 승부처를 가져가려면 앞에서 선정한 애들 거를 가져가시면 돼. 뒤에서 선정한 친구들은 다 보면 배당을 좀 노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물론 승부처는 적중이 제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적중이 안 되고 아슬아슬하게 1, 3착을 하든 2, 3착을 하든 그건 영어야. 그때부터는 영어인데 그거보다는 적중이 낫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주를 틀렸을 때는 큰 배당에 들어가서 30만원 갖고 3천만원을 먹을 수 있는 경주인데 거기에는 5, 600을 들어가서 그냥 아웃이 된다고. 잘못하면 3천만원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패가 망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끼리 좋아하는 친구들 치고 건물 하나 안 날리고 거지 안 됐으면 내 손에 장을 치줘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찌개 좋아하면서 대끼리만 빨갱이만 나오면 눈가에 쌍심지를 키고 찍어대는 친구들도 곧 맞박에 뭐가 찍히던 하여튼 제대로 홍콩 갑니다. 홍콩 가니까 그런 습관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분석이 안 들어. 그게 뭐냐면 무당경마 한다고 그러는 거야. 무당경마. 그런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족밥짓거리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푼돈 아까운지 모르고 까불다가 어떻게 된다? 홍콩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8번 항룡신화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가 오픈 핸디캡이라고 그랬잖아. 오픈 핸디캡은 나이 불문, 그 다음에 사이즈 불문, 상금 불문, 다 돈 빌 놈 있으면 다 돈 빌어봐.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거의 다가 지금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그 이전 경주도 그렇고 오픈 경주에서 올라온 놈인데 그나마도 4,500점에서 항룡신화는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사이즈로 보면 좀 약한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이 편성에서는 8,000점 이하, 7,000점 이하잖아요. 특등대고 같은 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노리는 이유는 이번에 패턴이 너무 좋고 부중도 적당하고 오픈 경주에 출전하다 보니까 부중도 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착순권 정도에만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올 수 있는 4세 이상 경주의 오픈 경주니까 저는 8번 항룡신화를 상당히 좋게 본다. 그러니까 4세 말에서도 그렇고 얘를 굉장히 강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금 마필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 때릴 수 있는 마필 2두만 더 가져가서 딱 3두로 제대로 된 작심 배당 노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8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10번 꼭대기가 2연장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강력하게 팔립니다. 이게 지금 기수 오픈 챔피언십이에요. 아까 그 부산 7경주도 기수 오픈 챔피언십이니까 유승환이나 문세영이나 지금 서울에서 유승환, 문세영, 박원원, 김혜선, 이상혁이, 김동수까지 내려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팔리는 말들은 8번 슈퍼노바이즈가 강력하게 팔릴 거예요. 그럼 얘는 가져가야 되는 거야. 능력상 대가리니까 얘는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얘가 뛰어야 돼. 축으로 가져가든 단통으로 때리든 얘를 어떻게 하든 얘는 무조건 축만 가면. 그러니까 8번 슈퍼노바이즈는 가는데 여기에 데리고 가는 놈들 중에 당일 인기마인 10번 꼭대기 같은 마필. 이거는 어떻게 한다? 가감하게 자르고 간다. 그래서 이 준비인 승부처는 어떻다? 중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8경주, 이번 경주도 제주경마 준비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회룡포입니다. 얘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번 준비인 승부처에서. 왜? 능력상 대가리니까. 실질적으로 잔잔하게 뛰었던 말이에요. 잔잔하게 뛰었던 말인데, 이 근간에 이제 그 두 번의 경기에서 기복을 한번 보였어. 언제 기복을 보였냐? 이때 10월 29일날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하면서 얘가 이제 바닥을 때려놨다고. 그런데 그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다시 원상복귀하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 거치는 가운데서도 해룡포는 입상에서 못했다. 바로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가 해룡포가 제일 센 사이즈예요. 이 편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룡포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상으로도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구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3마리 갖고 때릴 거예요. 딱 3마리 갖고 때리는데 1번 토보 에너지는 이번에도 가져갑니다. 지난번 경주 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3착 3착을 왔는데 물론 이제 승급전이니까 3착 3착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능력이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총력전만 펼친다면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1번 터보 에너지는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 베네이페이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거냐. 아니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8번 이치오 자이언트 원을 갖고 때릴 것이냐. 얘네들을 누구로 대가리를 놓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후착마의 단통마라든지 후착마 결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7번, 8번이 지금 대끼리로 팔리는 그림이거든. 그런데 물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7번 베네이페이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긴 하지만 얘가 선행만은 아니거든. 선입형 맞불로 구분이 되는 편성이 되는 말인데 느린 편성을 만났으니까 얘가 선행을 갈 뿐이야. 그러니까 7번, 8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데 8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는 얘기는 7번이 압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다른 말을 달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8번 이치오 자이언트 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을 놓고 끝장 승부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